국내에는 멍때리기 대회라는 이색적인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는 참가자들의 심박수를 15분마다 측정하고 주변 시민들로부터 투표를 받아 점수를 합산합니다. 그리고 관객 투표 다득점자 중에서 가장 심박수가 안정적인 사람이 우승자로 뽑힙니다. 2016년 가수 크러쉬가 우승하여 화제가 된 이 대회는 쉴 틈 없이 바쁘게 채워져가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학교 수업을 마친 후에도 무언가를 더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남는 시간에도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학습과 기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2016년 한 학술지에 잠깐의 휴식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실렸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짧은 이야기를 들려준 뒤 들은 이야기를 말하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15분 동안 눈만 감고 깨어있는 채로 휴식을 취하게 하였고, 다른 그룹은 그 시간 동안 컴퓨터 게임을 하게 하였습니다. 15분 뒤 들은 이야기를 다시 말하게 하니 휴식을 취한 사람들의 기억력이 더 뛰어났습니다. 두 집단의 차이를 알기 위해 뇌파를 측정했더니 휴식을 취한 그룹에서 기억을 장기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파가 증가한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휴식이 뇌의 활동을 변화시켜 기억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2018년에도 휴식이 운동기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화면에 나온 숫자열을 보여주며 숫자가 지정된 버튼을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하게 눌러보라고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의 참가자들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15분간 눈을 감고 깨어있는 채로 휴식을 취하게 하였고, 다른 그룹은 15분간 주의를 분산시키는 과제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숫자 버튼을 누르는 과제를 시행해 보았더니 휴식을 취한 군의 성적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들은 이러한 현상을 휴식이 우리의 뇌를 오프라인 상태로 만들어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오프라인 상태가 되어야 학습한 일들이 장기 기억으로 만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프라인 상태에서의 다른 예로는 수면이 있습니다. 잠이 단기 기억들을 장기 기억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대뇌피질의 첩하는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짧은 휴식이 잠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했습니다. 휴식에서도 서파의 활동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잠과 짧은 휴식 동안에는 깨어있을 때와 비교해서 뇌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세틸콜린 분비가 감소할 때 해마와 대뇌피질 간의 연결이 촉진되면서 장기 기억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학습을 한 뒤에 적절한 휴식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학습에 딱 필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상대성 이론도 침대 속에서 스친 아이디어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적절한 휴식일 수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라도 로그아웃을 하고 15분이라도 휴식을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